주면 되는데 문제는 뒷면에 보시면 육안으로 질린 물이나 응애가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저희 이제 고추밭에 나왔는데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아마 요즘에 밭작물 하시는 분들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할 겁니다. 왜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추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추밭도 지금 비가 너무 안 와서 간주 시설이 된 데는 뭐 그나마 관계가 없는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노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간주 시설이 안 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이제 추비를 주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물하고 해가지고 물도 좀 듬뿍 주고 그랬더니 고추대가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예. 예, 겹순이 지금 제대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물을 지난주에 한번 제대로 많이 줬거든요. 이게 구멍, 이렇게 구멍 다 뚫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뚫리고 그랬더니 겹순이 이제 제대로 터졌어요. 어떤 데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비 주는 시기, 추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왜 추비를 줘야 되는지. 고추는 사실 지속적으로 고추가 계속 열매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추비를 줘야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가 또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또 어차피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 고추 박사님을 제가 한번 모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대를 해 주시고, 일단 추비 주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저는 일단은 너무 가물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주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많이 추비를 주긴 주거든요. 이렇게 고울과 고울 사이에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여기다가 대신에 주의할 점은 뿌리에 너무 가까이 주면 안 돼요. 네, 그것만 주의하면 고추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사실 잘못하면 고추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고 이렇게 주면 되는데, 문제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비료를 이렇게 추비를 주더라도 좀 잘 녹을 만한 비료를 좀 줘야 되는데, 요 비료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언제 줘야 되는지 우리 고추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이제 우리 더운데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우리 이제 단골로 제가 이제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작물을 좀 진짜, 어차피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또 배워야 제가 또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제가 또 아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또 많은 경험과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맞습니다. 우리 이게 지난주에 제가 요즘에 밤 온도도 좀 차잖아요. 예, 춥죠. 많이 기온도 춥죠. 춥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거의 숨머즘 현상처럼 해가지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물을 여기다가 제가 진짜 한번 푹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게 겹가지가 완전히 팍 이런 식으로 탁탁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겹가지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진짜 요 이제 겹가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숨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요 겹가지가 터졌는데, 문제는 요즘처럼 이런 가물었을 때 추비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왜 또 추비를 줘야 되는지. 이제 모든 생명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작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물이 이제 사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늘 재배나 양파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재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줘도 그렇죠. 결국은 물이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을 주면서 비료를 같이 주니까 사실 상당히 겹순들까지도 이제 활기차게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진짜 확 올라와요. 이제 다만 이제 순정리하고 우리가 고민거리가 이제 이 방아다리를 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뭐 조금 이거 진짜요. 이거 방아다리 있는 데서 한번 봐야 돼. 저 이쪽으로 한번 야.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 좀 큰데 여기다 야, 여기. 여기. 예, 요거. 야, 이거 지금 방아다리가 지금 이렇게 고추가 많이 작은데 이렇게 많이 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사장님,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고추 재배는 두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우스 재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만 이제 노지 재배에서는 너무 세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노지에서는 사실상 이 초기에 방아다리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 얘가 양분을 다 뺏어 먹습니다. 첫 자식한테 생명체들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게 되죠. 그래서 이걸 더 열심히 키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 노지에서 문제점은 너무 안 큰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렇게 영양분이 다 이걸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대로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순 정리를 하고 밑에 것들을 훑어주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고추를 먼저 더 키우고 그래서 나무는 고추나무는 보면 가지가 하나 벌어질 때마다 거기에 다 열매가 달리는데 그쵸. 많이 키워서 가지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보면 방아다리가 하나씩 벌어질 때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고추가 맺히게 되는 건데 요렇게 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우면 수량이 더 많이 달리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뿌리가 많이 발달되고 세력이 커지면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달고 열심히 키워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방아다리를 달아놨을 경우에는 외려 얘한테 양분을 뺏기다 보니까 고추의 성장이 너무 더디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일단은 방아다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크기 전에 따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버리긴 아깝죠. 맵지 않을까요?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겨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순들도 이 방아다리 마냥 에너지를 상당히 많은 부분 뺏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겨순을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반대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겠죠. 자, 그래서 노지에서는 빨리 키워야 되니까 제거를 하지만 되고. 그렇죠. 겨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하우스의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하우스는 의외로 너무 키가 크고 고온이고 조건이 잘 맞다 보니까 물도 우리가 계속 관주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 하우스에서는 너무 커서 문제죠. 그럴 때는 이제 방아다리를 좀 달아놓고 겨순도 일정 부분 수세를 갈 동안은 잡아주는 게 좋다. 추비 주는 시기는 보통 한 25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 25일의 기준은 뭐냐면 이제 뿌리가 우리가 정식을 하고 나서 초기에 뿌리가 어느 정도 뻗어 나간 상태. 즉 그래서 이제 뿌리가 뻗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분을 빨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한 25일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돼가지고 꽤 많이 이렇게 좀 뻗은 상태다. 그렇게 그 시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추비를 줄 때는 고추하고 고추 사이에 이 부분을 이제 가운데 이렇게 뚫어서 그렇죠. 구멍을 뚫고 이제 여기다 비료를 주고 일반 이제 뭐 그냥 요소나 NK는 안 녹아서 문제지만 얘는 그래도 녹아서 이제 퍼지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지금 현재에서는 뿌리가 그냥 쉽게 한 요 정도가 뻗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25일 뭐 30일 이전에 줄 때는 그래서 구멍 뚫고 주는 거고 이후에는 뿌리가 이제 이 골까지 해서 나중에 이거 캐 보시면 여기 다 뿌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제 헛골에다 뿌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다가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는 이제 그냥 헛골에다 그냥 뿌려준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뿌리가 이만큼 뻗었을 때는 당연히 골에다 주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뿌리가 요 정도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그래도 뿌리 근건부에다 주는 게 가장 이제 효과 있게 볼 수 있는 거고. 빨리 이렇게 세력을 키우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상태에서 줄 때 뭐 이 밑에다 주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 가스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비료가 세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농도 장애는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잎이 좀 탄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죠. 병충해 관련된 거는 뭐 보통 뭐 총채나 진딧물이나 담배나방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되는 게 대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지금 시기에 이제 예방해야 될 거에 또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고추 재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참 고민스러운 거죠. 약을 안 치고 내가 먹고 할 건데 약을 안 치고 하면 좋은데 뭐 환경적으로 이제 뭐 병충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죠. 지금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뭐 진딧물들이 들어와 있죠. 진딧물 들어왔네.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런 거미가 있는 건 좋아요. 얘네들은 거미는 어쨌든 뭐 여기 있는 걸 해충들을 잡아먹으니까 우리 이파리들이 아무 표시가 안 나는데 특히 신초 부위에서 요게 이제 이렇게 오그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되는 느낌. 그렇죠. 그럼 뒷면에 보시면
육안으로 진딧물이나 응애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점박이 응애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보면 보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참원지 응애라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파리가 오그라지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아이고 이런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아니면 뭐 피해 입었나 이런데 실제로 보면 응애 피해가 가장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거고, 담배 나방은 대부분 요 부분을 이제 가해를 하죠. 예. 파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담배 나방 예방 차원에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응애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응애가 어쨌든 끼면은 양분을 다 중간에서 뺏어 먹다 보니까 제대로 키울 수가 없죠. 이파리가 누렇게 예. 되고. 그나마 진딧물은 사실상 아까 보인 것처럼 예. 이 얼른 도망갔네요, 이 녀석 금방. 그래서 이제 진딧물은 벌써 요 노지니까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이 곤충들도 항상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단백질 합성을 하기 위해서 탄소, 산소, 수도 그리고 질소가 필요한데, 물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제일 질소가 많은 농작물에 많이 댐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인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주는데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약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제가 하다 보면 네. 이제 댓글로 그렇게 다시는 분, 또 약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집에서 먹는 거는 사실 조금 하는 분들은 손으로 잡고 뭐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요즘 또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도록이면 저도 이제 고추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실 방제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참 총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 그 총채 사진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좋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까? 이게 카메라에 제대로 나올래나 모르겠네. 요게 고추꽃인데 확대를 한 거죠. 예. 그럼 실제로 요 총채벌레는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잘 안 작네. 보이고요. 예, 예. 예. 더군다나 요 속 안에 숨어 있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모르죠. 예. 그리고 고추꽃을 요 예. 보이시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이 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잘 안 보이게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 좀 제대로 한번 요렇게 이제 총채벌레가 요 정도 크기인데, 자, 요 총채벌레가 꽃에서 찍어갖고, 즉 바이러스균을 물고 들어온 녀석이 여기서 찍으면 고추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알록달록해져. 우리는 이거를 칼라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에는 바이러스 중에 뭐 사실 지금 뚜렷한 약은 별로 없고 그냥 방제 차원에서 많이, 그래서 총채벌레 약을 꼭 이제 해주는 게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그게 얼룩덜룩 칼라병하고 총채하고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죠. 아니, 총채벌레가 거의 그 바이러스를 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염이 된 이 꽃에서 빨아먹다가 날라와서 이 꽃을 먹게 되면 여기도 또 번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그렇죠, 게 가장 맞아요. 좋은 거네.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노린재나 뭐 총체나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길 찍으면 위쪽으로 모자이크병처럼 올 수가 있고요. 네. 열매, 이 총채벌레는 이제 꽃에서 찍기 때문에 꽃은 이렇게 자라면 여기서 이쪽으로 퍼지기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가보니까 여기에서 칼라병처럼 이게 알록달록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참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고추를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 천물드물이 사실 크고 굵고 제일 좋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저희가 유니칼슘을 줬던 거는 거기에 칼슘이 17%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항상 차후에 수확하려고 보면 요 끝이 썩어 들어가죠. 끝썩은병. 예,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칼슘이. 예, 그래서 예. 뭐 물론 이제 뭐 pH가 뭐 변화가 생기고 하는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제에서는 훨씬 많이 사실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평 기준으로 순수한 칼슘의 양 한 7kg 정도가 필요한데 보통 7kg에서 8kg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연면십이나 이 정도로 줘갖고는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좀 뿌리에서 그 칼슘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죠. 연면 예. 시비보다는. 예, 그렇죠. 그게 훨씬 낫다. 예.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료를 뿌리고 돌았으면 녹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이제 물기가 차분히 맺힌 것들이 네, 보이고요. 맞아요. 네. 이 옆에 여기도, 손을 안 댔을 때 보면, 자, 이 비료를 줬을 때 이게 지금 아무것도 물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토양 내 수분을 빨아들여서 녹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물이 없는데 이렇게 금방 녹지? 예, 이거는 사실 참 부럽기도 하죠, 그 기술력이. 근데 어쨌든 이 유럽에서 만들었던 비료들은 대부분 물이 없어도 충분히 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물을 주면 더 빨리 흡수가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물을 안 줬음에도 이제 이렇게 녹아서 내려가면서 뿌리에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비료다. 지금 거의 10분도 채 안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녹을 정도면
와. 제가 그전에도 이런 뭐 과수원이고 이제 고추 골에다 뿌리고 한 10분 정도 한 2골 3골 뿌리고 담배 한 대 피고 돌아와서 보면은 사실 녹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요소 베이스의 비료들은 가수분해 현상, 즉 물이 있어야지만 녹는 건데 얘네들은 요소 같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잘 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스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텃밭 농사나 아니면 좀 약간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추비 줄 때 이거 수동, 제가 작년에 진짜 사갖고 진짜 유용하게 썼거든요. 이렇게 추비 수동 비료 살포기 진짜 끝내줘요. 이거 진짜 여기.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비료 주면 확실히 참 기계들도 좋아졌고, 그죠? 아니 그죠?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이거 다 저 10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1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도 이거 진짜 비료 한 포를 갖다가 등에 쥐고서 이렇게 주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이거. 야, 여기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 예, 그냥 바닥에 이렇게 했는데도 물도 없는데도 그냥 비료가 녹았어. 와. 진짜 잘 녹는다 이거.